최근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한다며 19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면 수건, 분유, 침낭, 이불, 방수매트 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인도주의적 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수건, 꾸러미와 이불 등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중국이 베푸는 것이며 정세 변화에 따른 실제 수요를 고려한 인도주의적 원조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무기보다 중국의 인도적 물자라고 한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전혀 진지하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국가의 위상을 가질 가치가 전혀 없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 무슨 담요냐? 러시아가 우리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 민간인을 위해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공중방어가 필요한데 방수매트는 또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을 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리시추크 총리는 중국에게 지난주 러시아 공격을 대피한 중국인 유학생 160명에게 물어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담요와 매트리스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방어할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은 한국을 대하는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를 제외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비무기 체계 위주 군수물자 10억 원 분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품목은 방탄모, 모포, 비상식량, 야전침대 등 12개 종류의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와 8개 종류의 의료용품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이 보낸 방탄헬멧은 분명히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탄헬멧은 보통 수준의 철모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2003년 신형 방탄헬멧을 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게는 미군 헬멧의 70-80% 수준으로 가벼웠지만 타편탄 방어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16년 만인 2019년 드디어 방탄 선진국 꿈을 이뤘습니다. 소재 개발 업체인 효성은 폴리에틸렌 대신 무게는 가볍고 열에는 강한 섬유 소재 아라미드를 이용해 총알 막는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방탄 헬멧은 모든 조건에서 성능이 검증돼 세계 최고 수준임이 증명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폭격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오로지 한국의 방탄 헬멧에 의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한 극장이 파괴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장 앞마당에 쓰인 글자가 전 세계에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마리우폴 드라마 극장은 시민들의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극장 안에는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시민 약 1000명이 대피해 있었는데 극장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면서 130여 명이 구조됐지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미국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극장 앞마당과 뒤뜰에 페인트로 어린이라는 글씨가 쓰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어린이가 있으니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일부러 러시아어로 어린이라고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붕괴된 후에도 시민들이 쓴 글자는 선명히 남아있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해당 글자를 보고 민간인들이 대피한 공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극장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들을 향해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더라도 각자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돕고 있으며 몇몇 유명 연예인들은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베컴의 특별한 기부가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리고 현지에 남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팔로워 수 7,100만이 넘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기부한 것입니다. 베컴은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저소득층 아동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맛을 본 건강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축구 클리닉을 열어 아이들과 손바닥을 맞대며 친근한 모습으로 축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소년용 미니골대 앞에선 아이들 키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골키퍼를 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베컴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베컴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권을 넘긴 곳은 우크라이나 북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지역의 어린이 마취과 의사 겸 지역 출산센터 소장인 이리나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이리나는 베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환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임신부들이 좁은 지하실로 대피한 모습과 중환자실의 한 신생아가 유니세프가 제공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집이 파괴되고 가족들과 헤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기들을 건강하게 퇴원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태를 설명하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이 많은 이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내 한 패션 기업은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기업들에게 제안했는데요. 현재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러시아 침공으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며 식수와 생필품도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외에도 매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개인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후원 목적으로 판매해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면 어떨까라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후원 발음 그대로 이 후원 프로젝트의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를 찾는 후라는 뜻과 같은 생각 하나의 마음을 뜻하는 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해 후원이라는 단어 뜻 그대로 기업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패션 기업이지만 론칭부터 독도를 알리고 뉴욕타임스퀘어에 한복, 김치, 비빔밥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왔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법적 지원을 돕는 등 이전부터 항상 기업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실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을 다 막을 수는 없었고 사실 판매 수익의 이익도 크지 않은 기업이 모든 후원을 진행하기에 역부족인 건 당연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치를 느낀 라카이 코리아가 모든 기업이 하나 되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모든 기업이 하나 되어 후원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기업, 작은 기업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라카이 코리아에서 일부 수익금 후원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업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중국, 일본 역사 왜곡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제 소송까지 진행하며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보다 더 큰 의미의 보답을 하고 싶었으며 최선의 보답이란 현재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걸어온 길이 너무 거세고 기업의 이익을 꿈꿀 수 없는 일들이기에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을 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이 의미있게 완성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현재 역사 왜곡 국제소송에 후원되는 제품부터 독도를 알리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